서울의 외곽해가 잘 들지 않는 낡은 빌라촌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다. 낡은 벽돌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골목길에는 쓰레기와 낙엽이 굴러다니는 한때 활기 넘쳤던 삶의 흔적만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곳. 이곳은 재개발 논의로 인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주민들은 하나둘씩 떠나 텅 빈 집들이 늘어났다. 그 황량한 풍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아니 오히려 눈에 띄지 않으려 애쓰는 듯한 한 노인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순덕. 여든이 훌쩍 넘은 그녀는 굽은 허리와 주름진 얼굴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고 언제나 단정하게 빗어 올려 낡은 비녀로 고정했다. 그녀는 늘 낡고 해진 한복을 입고 발에는 고무신을 신었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서 부유함이나 화려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며 쓰레기를 줍거나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곤 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깊었지만 때로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고독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다. 김순덕 할머니는 이웃들에게 별난 노인으로 통했다. 그녀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고 동네 행사에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집 마당에는 길고양이 수십 마리가 드나들었고 고양이 울음소리와 배설물 냄새 때문에 이웃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윗집에 사는 이정아 아주머니는 김순덕 할머니를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인물이었다. 이정아는 오지램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동네 아주머니로 동네 반장을 맡으며 김순덕 할머니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비난했다. 어느 날 아침 이정아 아주머니는 마당에 널린 고양이 털과 배설물 때문에 잔뜩 화가 나 김순덕 할머니 집으로 쳐들어갔다. 할머니,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남에게 폐를 끼치고 살 거예요? 이놈의 고양이들 때문에 동네가 아주 난장판이 됐어요.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요. 이정아 아주머니는 김순덕 할머니의 집 대문을 발로 쾅쾅 차며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빌라촌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순덕 할머니는 조용히 대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정아 아주머니를 조용히 응시했다. 미안하네. 내가 바로 치우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정아 아주머니는 김순덕 할머니의 태도에 더욱 격분한 듯 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낼 일이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 동네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알아요. 누가 당신 같은 별난 노인 때문에 재개발이라도 반대하면 어쩔 거예요. 당신은 여기 살 자격도 없어. 이정아 아주머니는 김순덕 할머니에게 삿대질을 하며 비난했다. 그녀의 옆에는 몇몇 이웃들도 모여들어 수군거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김순덕 할머니를 향한 불만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김순덕 할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마당에 널린 고양이 털과 배설물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묵묵하고 담담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이정아 아주머니는 김순덕 할머니의 반응 없는 태도에 더욱 화가 나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어디 한번 계속 그렇게 살아봐. 동네 사람들. 아무도 당신 편 안 들어줄 거야. 이정아 아주머니는 씩씩거리며 자리를 떴고 이웃들도 김순덕 할머니를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김순덕 할머니는 혼자 남아 묵묵히 마당을 청소했다. 그녀의 등 뒤로 햇살이 비쳤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더욱 길고 외로워 보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사라지고 다시 평온한 빛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늘 그래왔듯이 고독하고 외로웠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짊어진 비밀과 사명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김순덕 할머니는 버스를 타고 도시의 한적한 동네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그녀는 그중 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건물 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곳은 바로 희망 나눔 공부방이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김순덕 할머니는 매달 이곳에 익명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들은 김순덕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공부방 한쪽에 앉아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걸렸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이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다짐했다. 김순덕 할머니가 별난 노인으로 살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한때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었다. 국내 최대 자선기금인 사랑의 손길 재단의 설립자이자 익명의 기부 천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명예나 부를 좇지 않았다. 그녀는 진정한 봉사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데 평생을 바쳤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아는 이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자 완전히 익명의 삶을 선택했다. 한 달에 한 번 김순덕 할머니는 도시 외곽의 한적한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곳은 사랑의 손길 재단의 본부였다. 그녀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직원들은 그녀를 이사님이라고 부르며 존경심을 표했다. 그들은 김순덕 할머니가 재단의 설립자이자 실질적인 리더라는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김순덕 할머니는 직원들에게 재단의 활동 보고를 받고 새로운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녀의 지시는 명확했다. 그녀는 여전히 뛰어난 판단력과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날 재단의 보고서에는 그녀가 살고 있는 빌라촌의 재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이주 문제와 보상금 문제, 그리고 일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내용이었다. 김순덕 할머니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이웃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촌의 재개발 사업에 깊이 관여하여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 없었다. 그녀는 별난 노인 김순덕으로서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날 저녁 김순덕 할머니는 다시 빌라촌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에는 재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르는 이웃들의 불안한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이웃들에게는 미움과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그녀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돕고 싶은 강한 열망이 불타올랐다. 그녀는 별난 노인 김순덕으로서, 그리고 사랑의 손길 재단의 설립자로서 자신의 방식으로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정아 아주머니의 윽박지름과 이웃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도 김순덕 할머니는 묵묵히 마당을 정리했다. 그녀의 낡은 한복 자락에는 햇볕이 부서져 내렸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깊은 고독을 드리웠다. 그녀는 이 빌라촌에 별난 노인으로 살면서 재개발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누구보다 먼저 감지하고 있었다. 이웃들의 불안한 눈빛과 수군거림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날 이후 김순덕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며 쓰레기를 줍고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었다. 이정아 아주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마주칠 때마다 혀를 차거나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쯧쯧. 저 할망구는 매일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뭘 하는 건지 냄새나 풍기고. 이정아 아주머니의 말은 이웃들 사이에서 쉽게 퍼져나갔다. 그러나 김순덕 할머니는 그런 시선과 말들에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매일 새벽 산책은 단순한 청소나 고양이 돌봄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시간을 이용해 빌라촌 구석구석을 살피고 이웃들의 작은 변화와 어려움을 감지하곤 했다. 낡은 집들의 균열 수도관에서 새는 물소리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집에서 들려오는 한숨소리.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중요한 정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를 담은 현미경처럼 날카로웠다. 한 달에 한 번 김순덕 할머니는 평소처럼 사라졌다. 이웃들은 그녀가 어디를 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이정아 아주머니는 그녀가 자식들에게라도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김순덕 할머니에게는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 외동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웃들은 그녀의 부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잠시나마 고양이 울음소리가 잦아든 것에 안도하는 듯 했다. 하지만 김순덕 할머니의 사라짐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서울의 번화가로 향했고 그곳에서 택시를 잡아 도심 외곽의 한적한 오피스 빌딩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또 다른 삶, 즉 사랑의 손길 재단 본부가 있었다. 재단의 직원들은 그녀를 이사장님이라고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다. 그녀는 낡은 한복 대신 단정하고 품위 있는 양장을 입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흐트러짐 없는 카리스마가 감돌았다. 그녀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모든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결정들을 내렸다. 그녀의 지시 하나하나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탁월한 경영 능력과 깊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그날 재단 이사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는 재개발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이었다. 특히 김순덕 할머니가 살고 있는 빌라촌의 재개발 진행 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재단 관계자는 보고했다. 이사장님 해당 빌라촌은 이미 수십 년 된 노후 건물들이 많아 안전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보상금 문제와 새로운 거주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재개발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정아라는 주민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재개발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보고서를 듣는 내내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이정아 아주머니의 이기적인 행동은 그녀를 실망시켰지만 동시에 그녀는 재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르는 이웃들의 불안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재단 이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재개발은 단순히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추억을 지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순덕 할머니는 재단의 최연소 직원인 박미나 팀장을 따로 불렀다. 박미나는 30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지만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실무 능력을 겸비한 인재였다. 그녀는 김순덕 할머니의 남다른 지혜와 통찰력을 존경했고 재단 안팎에서 김순덕 할머니를 가장 잘 이해하는 직원이기도 했다. 미나 팀장, 내가 살고 있는 빌라촌의 재개발 사업에 대해 특별히 신경 써주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게. 김순덕 할머니는 나지막이 말했다. 박미나 팀장은 놀란 눈으로 김순덕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이사장님, 그 빌라촌에 살고 계셨습니까? 그녀는 김순덕 할머니의 겸손한 삶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렇네. 그곳에서 나는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있네. 재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발해야 한다. 나는 이 사업이 진정한 사랑의 손길이 되기를 바라네. 김순덕 할머니의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박민아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이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다. 김순덕 할머니는 다시 낡은 한복을 입고 빌라촌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재개발 관련 법률 서적과 주민 지원 프로그램 자료들이 든 낡은 청아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옥탑방 작은 등불 아래서 그 자료들을 읽고 또 읽었다. 그녀는 법률 용어와 복잡한 행정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의 지식은 단순한 할머니의 그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거대한 기업과 자선단체를 이끌어온 최고 경영자의 지식이었다. 이웃들은 여전히 김순덕 할머니를 별난 노인으로 여겼다. 이정아 아주머니는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애썼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신과 갈등이 깊어졌다. 김순덕 할머니는 그런 이웃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는 직접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별난 노인으로서 그러나 누구보다 현명한 방법으로 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이정아 아주머니가 주도하는 재개발 설명회가 열렸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설명회에 참석했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와 보상금 산정 방식에 혼란스러워했다. 이정아 아주머니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을 선동했고 다른 주민들은 그에게 휘둘리는 듯했다. 그때 설명회장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김순덕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모든 대화를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다. 설명회가 끝나고 주민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정아 아주머니는 그런 주민들을 향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라고 큰 소리쳤지만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다. 김순덕 할머니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직접 나설 때가 되었다고 직감했다. 비록 드러나지 않는 방식일지라도 그녀는 이웃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움직일 것이었다. 재개발 설명회는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안만을 남긴 채 끝났다. 이정아 아주머니는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을 선동했고 복잡한 법률 용어와 보상금 문제는 주민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김순덕 할머니는 설명회장 한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맑은 눈빛은 혼란스러운 주민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날 밤 김순덕 할머니는 자신의 옥탑방에서 밤늦도록 재개발 관련 서류들을 검토했다. 낡은 돋보기를 쓰고 빼곡한 글씨들을 읽어내려가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노학자와도 같았다. 그녀는 복잡한 법률 조항들을 분석하고 불합리한 보상금 산정 방식을 찾아냈다. 그녀의 지식과 통찰력은 평범한 노인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 그룹을 이끌 당시에도 수많은 복잡한 계약과 법률 문제를 처리했던 경험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순덕 할머니는 평소처럼 동네를 돌며 쓰레기를 줍고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었다. 그녀의 손수레에는 늘 그렇듯이 낡은 신문지와 빈 캔들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밤새 정리한 재개발 관련 자료들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이웃들과 마주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여전히 이웃들에게는 무관심으로 비춰졌다. 이정아 아주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김순덕 할머니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저 할망구는 맨날 저렇게 이상한 짓만 하고 다녀요. 재개발 얘기도 나 몰라라 하고
우리 동네 재산가치 떨어뜨리는 집만 골라서 해요. 그녀의 선동에 몇몇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들은 김순덕 할머니의 외모와 행동만을 보고 그녀를 판단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김순덕 할머니를 조금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박미나 팀장은 재개발 사업 때문에 빌라촌을 자주 방문했고 우연히 김순덕 할머니가 조용히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그녀는 김순덕 할머니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깊이와 슬픔을 느꼈다. 박미나는 김순덕 할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랑의 손길 재단의 핵심 직원이었다. 그녀는 재단의 재개발 관련 지원 사업을 총괄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박미나는 재개발 관련 민원을 듣기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했다가 이정아 아주머니가 주민들을 상대로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재개발을 무산시키려 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정아 아주머니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하고 있었다. 박미나는 이정아 아주머니의 이기적인 행동에 실망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박미나의 눈에 주민센터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김순덕 할머니가 들어왔다. 김순덕 할머니는 주민센터 직원들과 주민들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박미나는 김순덕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곳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순덕 할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동네 구경 왔네. 젊은 아가씨도 힘들겠구먼.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박미나의 고충을 이해하는 듯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박미나는 할머니의 말에 위로를 받는 듯했다. 박미나는 자신의 고민을 김순덕 할머니에게 털어놓았다. 할머니, 사실 제가 재개발 때문에 왔는데요. 주민분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하시고 일부는 너무 이기적이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역할이 너무 어렵네요. 김순덕 할머니는 박미나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아가씨, 사람이란 원래 다들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법이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서 시작되는 법이지. 이치에 맞는 말과 진심을 다해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박미나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이치에 맞는 말과 진심이라. 박미나는 할머니의 말을 되뇌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지혜를 느꼈다. 그녀는 김순덕 할머니가 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할머니의 조언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김순덕 할머니는 박민에게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종이에는 재개발 관련 법률 조항들과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상 금액, 그리고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박민아는 놀란 눈으로 김순덕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이걸 어떻게... 그냥 내가 예전에 읽었던 책에서 봤네. 젊은 아가씨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찾아봤지. 김순덕 할머니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변명은 어딘가 모르게 허술했지만 박민아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녀는 김순덕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다. 박민아는 김순덕 할머니가 준 자료를 바탕으로 재개발 설명회를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이정아 아주머니처럼 감정적인 선동 대신 명확한 법률적 근거와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제시하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그녀는 주민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고 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진심을 다했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주민들도 박민아의 진심과 김순덕 할머니가 준 자료의 정확성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정아 아주머니는 박민아의 설명회에 반발하며 소란을 피웠다. 저 아가씨 말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 아가씨는 건설사 편이야. 그러나 주민들은 더 이상 이정아 아주머니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들은 김순덕 할머니가 준 자료와 박민아의 진심 어린 설명을 통해 진실을 깨달았다. 이정아 아주머니는 자신의 계획이 틀어지자 분노에 찬 얼굴로 퇴장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주민들은 박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민아 팀장님 덕분에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민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박민아는 깊이 감동했다. 그녀는 김순덕 할머니의 조언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김순덕 할머니는 주민센터 한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별난 노인으로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발하며 이웃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짊어진 비밀과 사명은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재개발 설명회 이후 빌라촌 주민들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박민아 팀장의 진심 어린 설명과 김순덕 할머니가 건넨 정확한 자료 덕분에 주민들은 더 이상 이정아 아주머니의 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이정아는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에 분노하며 김순덕 할머니를 더욱 노골적으로 미워했지만 김순덕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함만이 감돌았다. 김순덕 할머니는 밤낮 없이 재개발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법을 모색했다. 그녀의 옥탑방 작은 책상은 각종 법률 서적과 도시계획 도면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낮에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동네를 돌며 쓰레기를 줍고 고양이들을 돌봤지만 밤이 되면 돋보기를 쓰고 자료들을 검토하며 그룹의 최고 경영자였던 시절에 날카로운 지성과 통찰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재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어느 날 빌라촌 주민들에게 재개발 찬반 여부를 묻는 공식 투표 용지가 배부되었다. 재개발 찬성 측에서는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일이 늘어났다. 특히 이정아 아주머니는 재개발 찬성 측 건설사와 은밀히 접촉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고 주민들을 선동하여 재개발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심화되었고 서로를 불신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김순덕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는 주민들이 이정아 아주머니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박민아 팀장에게 연락하여 주민들의 상황을 알리고 재단 차원의 법률 자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민아 팀장은 김순덕 할머니의 조언을 받아들여 재단의 법률 전문가들을 빌라촌에 파견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주민들에게 재개발 계약서의 함정과 불합리한 조항들을 설명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주민들 중 상당수는 여전히 이정아 아주머니의 말과 건설사의 회유에 흔들렸다. 그들은 복잡한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워했고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장기적인 손해를 보려 했다. 김순덕 할머니는 주민들의 답답한 현실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직접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녀는 별난 노인으로서 그러나 누구보다 현명한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때 김순덕 할머니의 눈에 마을의 오래된 경로당이 들어왔다. 경로당은 낡고 허름했지만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소통하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김순덕 할머니는 경로당에 자주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어르신들의 작은 불만과 고충을 경청했고 그들의 삶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그녀는 어르신들에게 재개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함께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했다.
그녀의 조언은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쉽고 간결한 비유로 이루어져 어르신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이정아 아주머니는 김순덕 할머니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선동한다고 생각하며 분노했다. 그녀는 경로당에 쳐들어가 김순덕 할머니에게 소리쳤다. 할머니, 대체 왜 남의 일에 간섭하고 다녀요? 어르신들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재개발이 늦어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경로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김순덕 할머니는 조용히 이정아 아주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젊은 아가씨, 나는 그저 어르신들에게 옳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뿐이네.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은 죄악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이정아 아주머니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이정아 아주머니는 김순덕 할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다. 그녀는 분노에 찬 얼굴로 경로당을 떠났다. 경로당에 있던 어르신들은 김순덕 할머니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들은 김순덕 할머니의 조언이 옳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어르신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김순덕 할머니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별난 노인 김순덕에 대한 이웃들의 시선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재개발 찬반 투표날이 다가왔다. 빌라촌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정아 아주머니는 마지막까지 주민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다. 그녀는 주민들에게 재개발에 반대하면 영원히 이곳에 갇혀 살아야 한다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하지만 김순덕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투표 당일 새벽부터 동네를 돌며 주민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건넸다. 그녀는 주민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다. 젊은이들, 나이가 들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걸세.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지 말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걸세.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주민들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주민들은 김순덕 할머니의 마지막 조언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 그들은 이정아 아주머니의 가머니설 대신 김순덕 할머니의 묵묵한 행동과 지혜를 믿기로 했다. 투표 결과는 놀라웠다. 재개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정아 아주머니는 투표 결과를 보고 경악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음을 직감했다. 재개발 반대 투표 결과는 지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언론은 이 빌라촌의 재개발 반대 투표 결과를 대서특필했고 주민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이정아 아주머니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이 만천에 드러나자 동네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빌라촌을 떠났다. 그녀의 탐욕은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 김순덕 할머니는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주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별난 노인 김순덕으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진정한 모습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었다. 재개발 찬반 투표 결과는 빌라촌 주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지만 김순덕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쓸쓸함이 감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촌의 평화를 지켰다는 사실에 만족했지만 별난 노인 김순덕으로서의 삶은 여전히 외로웠다. 이정아 아주머니는 동네를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불신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김순덕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부터 동네를 돌며 쓰레기를 줍고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었다. 그녀의 손수레에는 늘 그렇듯이 낡은 신문지와 빈 캔들이 가득했다. 그런데 그녀의 눈에 낯선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빌라촌 곳곳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김순덕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재개발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몇 주 후 빌라촌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에는 대규모 건설사가 재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건설사는 과거 이정아 아주머니와 은밀히 접촉했던 그 건설사였다. 그들은 주민들의 반대 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자본과 권력을 앞세워 재개발을 강행하려 했다. 주민들은 다시 한번 불안에 휩싸였다. 그들은 김순덕 할머니의 지혜와 박민아 팀장의 도움으로 재개발을 막아냈다고 생각했지만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순덕 할머니는 다시 밤낮 없이 재개발 관련 서류들을 검토했다. 이번에는 건설사의 법적 대응과 관련된 복잡한 문서들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계약서와 법률 자문을 꼼꼼히 분석하며 그들이 노리는 약점과 법적 허점을 찾아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주민들이 또다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때 김순덕 할머니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샘 작업으로 인해 몸이 극도로 피곤했고 기침과 두통이 심해졌다. 그녀의 낡은 몸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에너지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그녀에게 폐렴 진단을 내렸다. 할머니,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폐렴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김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할 일이 많아서 입원할 수 없네. 그녀는 자신의 몸보다 주민들의 미래를 더 걱정했다. 김순덕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재개발 자료를 검토했다. 그녀의 눈은 흐려지고 손은 떨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민아 팀장에게 연락하여 건설사의 불법적인 움직임을 알리고 재단 차원의 법적 대응을 요청했다. 박민아 팀장은 김순덕 할머니의 날카로운 분석과 정확한 정보에 감탄하며 즉시 재단의 법률팀을 투입했다. 하지만 건설사의 파상 공세는 강력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재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했다. 일부 주민들은 건설사의 회유에 넘어가 다시 찬성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빌라촌은 다시 한번 혼란과 분열에 휩싸였다. 김순덕 할머니는 자신의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새벽 산책을 할 수 없었고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도 힘겨워졌다. 그녀의 낡은 옥탑방은 점차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서 잠들어 있는 길고양이들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은 늘 외로웠지만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다. 며칠 후 김순덕 할머니는 결국 쓰러졌다. 그녀는 옥탑방 바닥에 홀로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아무도 그녀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고 아무도 그녀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낡은 몸은 차가운 바닥 위에서 서서히 식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재개발 관련 서류들이 들려 있었고 그녀의 머리맡에는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수첩 속에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사랑의 손길 재단의 이름과 함께 재단의 모든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김순덕 할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박민아 팀장은 이상함을 감지했다. 그녀는 김순덕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리 해도 받지 않았다. 박민아는 불안한 마음에 김순덕 할머니의 집으로 찾아갔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집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박민아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결국 박민아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과 함께 김순덕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섰다. 옥탑방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공기와 함께 희미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박민아의 눈에 쓰러져 있는 김순덕 할머니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맥박을 짚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김순덕 할머니는 조용히 그리고 고독하게 세상을 떠난 후였다. 박민아는 할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재개발 서류들과 머리맡에 놓인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수첩을 펼치자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수첩 속에는 사랑의 손길 재단의 설립 배경과 활동 내역, 그리고 할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재단의 재정 상황과 미래 계획들이 담겨 있었다. 박민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첩을 든 손을 떨었다. 그녀는 김순덕 할머니가 재단의 이사장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재단의 설립자였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박민아는 곧바로 재단의 법률팀에 연락하여 김순덕 할머니의 사망 소식과 함께 수첩의 내용을 알렸다. 재단 법률팀은 즉시 김순덕 할머니의 집으로 달려왔고 그녀의 유언장을 찾기 시작했다. 유언장은 옥탑방 작은 서랍장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유언장은 단 2장의 낡은 종이로 이루어져 있었다. 첫 장에는 김순덕 할머니의 이름과 함께 그녀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2번째 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순덕 할머니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랑의 손길 재단에 기부하고 재단의 모든 운영권을 박민아 팀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혈육인 외동딸에게는 유산 대신 작은 편지 한 통을 남긴다는 내용도 함께 있었다. 유언장의 마지막에는 김순덕 할머니의 필체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의 삶은 늘 외로웠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식지 않았다. 나의 작은 희생이 이 세상에 조금이나마 빛이 되기를 바란다. 나의 진정한 삶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을 나누는 데 있었다. 박민아와 재단 법률팀은 김순덕 할머니의 위대한 삶과 헌신에 깊이 감동했다. 그들은 별난 노인, 김순덕이 사실은 대한민국 최대 자선기금의 설립자이자 익명의 기부 천사였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꼈다. 김순덕 할머니의 죽음은 빌라촌 주민들에게 아무런 동요도 주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별난 노인으로 기억했다. 이정아 아주머니의 빈 집처럼 김순덕 할머니의 옥탑방도 그렇게 조용히 비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를 알게 될 터였다. 김순덕 할머니의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김순덕 할머니의 죽음은 빌라촌 주민들에게 아무런 동요도 주지 못했다. 이정아 아주머니의 빈집처럼 김순덕 할머니의 옥탑방도 그렇게 조용히 비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웃들은 그녀를 여전히 별난 노인으로 기억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진실이 그렇듯 그림자 속에 숨겨진 위대한 삶은 마침내 빛을 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며칠 후 빌라촌 주민센터 게시판에 낯선 공고문이 하나 붙었다. 김순덕님, 유언장 공증 및 재산 상속 관련 공고. 주민들은 의아해했다. 김순덕 할머니에게 재산이라니, 게다가 유언장 공증이라니. 몇몇 호기심 많은 주민들이 모여 공고문을 읽기 시작했다. 공고문에는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이 공개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정아 아주머니가 떠난 후 동네 반장을 맡게 된 김 과장도 이 소식을 듣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김순덕 할머니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유언장까지, 혹시 숨겨둔 자식이라도 있나? 그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유언장 공개 장소로 향했다. 그를 따라 몇몇 호기심 많은 주민들도 함께 갔다. 유언장 공개 당일 변호사 사무실에는 김순덕 할머니의 유일한 혈육인 외동딸 김은주가 참석했다. 김은주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헤어져 수십 년간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부고 소식에 복잡한 감정을 안고 이곳에 왔다. 그녀 역시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변호사는 김은주와 주민센터 김 과장, 그리고 몇몇 주민들이 자리에 앉자 조용히 유언장을 펼쳤다.
망긴 김순덕님의 유언장을 공증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졌다. 첫째 망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사랑의 손길 재단에 기부한다. 변호사의 말에 김은주와 주민들은 깜짝 놀랐다. 사랑의 손길 재단이라면 국내에서 가장 큰 자선단체가 아닌가. 김순덕 할머니가 그 재단에 기부할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 재단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의문이었다.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둘째 망인은 사랑의 손길 재단의 설립자이자 초대 이사장이며 지난 50년간 익명으로 재단을 운영하며 국내외 수많은 소외된 이웃들을 도왔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사무실 안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김은주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김 과장과 주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말도 안 돼. 김순덕 할머니가 사랑의 손길 재단의 설립자라고. 김 과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주민들은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그들이 평생을 별난 노인이라며 비난하고 무시했던 그 김순덕 할머니가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위대한 기부 천사였다니. 그들의 뇌리에는 김순덕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과 수많은 길고양이들, 그리고 그들이 퍼부었던 온갖 비난과 조롱이 스쳐 지나갔다. 수치심과 후회가 그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다. 변호사는 유언장의 내용을 계속 읽어 내려갔다. 셋째 망인은 사랑의 손길 재단의 모든 운영권을 현 박민아 팀장에게 위임한다. 박민아 팀장은 망인의 뜻을 이어받아 재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어서 변호사는 김순덕 할머니의 생전 모습이 담긴 짧은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는 젊은 시절에 김순덕 할머니가 재단을 설립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모습, 그리고 낡은 한복을 입고 빌라촌을 청소하며 주민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맑고 온화한 눈빛이 담겨 있었다. 영상은 김순덕 할머니의 조용했지만 위대했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영상이 끝나자 사무실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김은주는 자신이 오랫동안 외면했던 어머니의 위대한 삶을 비로소 알게 되자 오열했다. 엄마, 제가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너무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후회로 가득했다. 김 과장과 주민들도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깊이 반성했다. 그들은 김순덕 할머니의 외모만 보고 그녀를 판단했던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끝없는 죄책감을 느꼈다. 김 과장은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정말 말도 안 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른 건가. 그는 자신이 김순덕 할머니에게 퍼부었던 온갖 비난과 무시를 떠올리며 고개를 숙였다. 주민들 역시 자신들이 김순덕 할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고 슬픔에 잠겼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김순덕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장을 건넸다. 이것은 망인께서 딸 김은주님께 남기신 마지막 편지입니다. 김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들었다. 편지 속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필체로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내 딸 은주에게, 엄마는 너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지만 늘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엄마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너처럼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랐단다. 그래서 엄마는 너에게 재산을 남기는 대신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을 선택했다. 엄마의 삶은 외로웠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너도 네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걷고 사랑과 나눔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엄마는 언제나 너를 응원할 것이다.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김은주는 편지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위대한 삶과 희생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사랑의 손길 재단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유언장 공개 이후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언론은 그녀의 위대한 삶과 헌신의 찬사를 보냈고 그녀는 숨겨진 천사, 겸손한 기부왕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가 살았던 낡은 빌라촌은 희망의 빌라촌으로 불리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과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깨달았다. 빌라촌 주민들은 김순덕 할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했다. 그들은 그녀의 집 앞에 꽃과 편지를 놓고 그녀를 추모하는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 그들은 김순덕 할머니의 죽음이 자신들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불신하지 않았고 이웃의 작은 어려움에도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빌라촌에는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를 김순덕 할머니는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그림자 속에 잠들었다. 김순덕 할머니의 죽음과 유언장 공개는 빌라촌 주민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별난 노인으로 외면받던 그녀의 삶이 사실은 국내 최대 자선기금의 설립자이자 익명의 기부 천사였다는 진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언론은 그녀를 숨겨진 천사, 겸손한 기부왕으로 칭송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빌라촌 주민들은 김순덕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진심으로 그녀를 추모했다. 과거 그녀를 비난하고 멀리했던 이웃들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다. 그들은 할머니의 집 앞에 꽃과 편지를 놓고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었다. 그녀의 낡은 옥탑방은 이제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위대한 사랑과 희생이 깃든 성스러운 공간으로 변모했다. 이정아 아주머니가 떠난 빈자리에는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가 채워졌고 주민들은 과거의 자신들을 반성하며 변화하기 시작했다. 박민아 팀장은 김순덕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사랑의 손길 재단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녀는 김순덕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재단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전하는 데 전념했다. 재단은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더 많은 후원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되었고 활동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박민아는 이 모든 것이 김순덕 할머니가 남긴 위대한 유산임을 알고 있었다. 빌라촌에도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서로를 불신하지 않았고 이웃의 작은 어려움에도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김순덕 할머니가 남긴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소모임을 만들었다. 낡고 황량했던 빌라촌은 이제 서로를 보듬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로 변모했다. 주민들은 마을 어귀에 김순덕 할머니를 기리는 작은 동상을 세웠다. 동상에는 낡은 한복을 입고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할머니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졌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진정한 빛은 그림자 속에 숨어 있다. 김순덕 할머니의 외동딸 김은주는 어머니의 유산을 정리한 후 사랑의 손길 재단의 이사로 합류하여 박민아 이사장을 도왔다. 그녀는 어머니의 삶을 존경하고 어머니가 남긴 위대한 뜻을 이어받아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재단을 통해 어머니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직접 보고 느끼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학생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아이들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행을 베푸는 이들의 위대함을 배웠다. 그녀의 삶은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사랑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우리 사회에 가장 값진 유산을 남겼다. 늦은 오후 박민아 이사장은 김순덕 할머니의 동상 앞에 서서 조용히 서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노을이 동상에 비치며 따뜻한 빛을 더했다. 그녀는 김순덕 할머니가 남긴 깊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할머니는 이 세상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나는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김순덕 할머니는 육신은 떠났지만 그녀의 정신과 가르침은 빌라촌의 따뜻한 공동체 속에, 사랑의 손길 재단의 모든 활동 속에,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다. 그녀는 별난 노인 김순덕이 아닌 사랑의 화신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진다.